한동훈이 오늘 뜬금없이 경북대학교에 가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 경북대 학생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대구 경북의 성지에 우리 경북대에 찾아오느냐. 경북대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 앞에서 규탄 선언을 하니까 한동훈 따라다니는 한달 유튜버들이 우리 경북대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속보가 막 올라오는데 아니 그 카이스트 대학생이 한동훈 사인 찢을 때도 보면 한동훈 옆에 따라다니는 유튜버들이 그 여자 학생 손을 막 낚아채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요즘 시대에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 한달 유튜버들의 어떤 횡포나 이런 거 아니,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랑 똑같은데요. 민주당이 항상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걸 굉장히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탄핵 반대에 대한 집회를 하든 뭘 하든 이건 자유예요. 그리고 또 탄핵 집회하는 것도 자유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탄핵 집회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잖아요. 가서 해방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가장 젊은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대학교에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와서 지금 같은 학교의 대학생들이 이거를 해방하고 뭐 정말 깽판 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한 저질스러운 행동이라고 이거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곳에 학생들도 아니고 외부인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제지한다? 이건 지금 상식 바뀌죠. 벗어나도 너무나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어쩜 이렇게 하는 짓이 이재명 하는 짓 한동훈이 닮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딸들 하는 짓을 한딸들이 똑같이 하고. 네. 네. 좀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수 같은 보수라고 어쨌든 껍데기들이 다 보수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 보수를 욕먹이는 짓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도 보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고 행포를 하면 되느냐? 이건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을 욕먹이는 것이고 보수 정당을 욕먹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주의자들을 욕먹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내가 팬덤이고 팬심이 강하다라고 해도 그 비판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면 다른 편의 사람들도 내가 수용시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아주 간단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한동훈에게 반대하면은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면 그 대상이 대학생이건 민주당이건 국민의힘 같은 소속이건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 무슨 대통령 후보를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건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당내 작은 지도자조차도 꿈꿔서 안 되는 행위들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언어 순화가 안 되려고 그래서 계속 시간 말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사실 뭐 네. 김민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네. 비하인드 스토리로 제가 김민수 대변인도 포함됐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전당대회가 한창 치열할 때 지난 전당대회. 예, 한동훈 네. 전 대표가 네. 그때 당대표 후보였잖아요. 네네. 당선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뭐 다른 진영에 선 사람들 이 다른 캠프 대변인들이 인사하면 우리는 다 최고위원 때 상대 캠프랑 싸우고 해도 네. 만나면 뭔지 고개 압니다. 숙이고 손잡고 안아주고 네. 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유독 티나게 예를 들면 나경원 캠프의 김민수 대변인, 인사를 안 받았죠. 원희룡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 이런 사람들 인사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 안 받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소식을 제가 복수의 관계자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이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진영에 있어도 만약에 인사를 하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요. 아유 우리 민수 고생 많다. 손잡아주죠. 네, 그렇게 네. 하죠. 원희룡 장관도 아유 민수 고생 많아. 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럼요. 당연히 또 나경원 대표도 다른 진영 대변인들을 보면은 아유 고생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더 악수해주고 도닥여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대변인끼리 토론을 해도 상대 진영을 꼭 비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때는 네.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저희가 인사를 안 받아요. 인사를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저희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네, 어디서 들으셨어요? 하긴 이거 본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요. 맞아요. 네. 이게 복수의 관계자들 또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도 다 보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어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인드가 한딸들에게도 전염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경북대 현장에 계신 분들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좀 걱정되는 게 우리 한동훈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대학생들 안전하게 본인들이 준비한 규탄 선언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보수는 우파는 좌파 집회 가서 회방 안 놓습니다. 그럼요. 아니 너네 할 거 해라. 우리도 다른 공간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우리가 이재명 규탄하는 집회 하겠다. 근데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자. 그럼요. 누가 더 많이 오느냐. 그럼요. 3.1절에 10배 이상 경찰 추산 탄핵 반대가 많이 왔잖아요. 그럼요. 근데 좌파는
대통령 탄핵 반대 대학생 시국 선언도 대진년이 가서 옆에서 여학생 귀에다가 막 확성기 갖다 대고 봤어요. 막 회방 놓아요. 이런 폭력적인 수단으로 남의 정치적 의사를 방해하는 게 사실은 극좌인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가도요 스피커를 들고 와서 그 앞에서 소리를 쳐대는 좌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하는 행태가 이게 민주적이지 못한 것이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이게 자유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스피커를 대고 얘기하고 최근에 가장 지저분한 짓이 뭐였는 줄 아세요? 민주당에서? 예국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쫙 걷고 있으니까요. 네. 스피커를 켜고 이재명 더 좋으면 태극기 드세요. 탄핵 원하면 성조기 드세요. 막 장난치고 네, 이 교란질을 짓을 하고 하는 하는 거예요. 거구나. 그러면 와, 이제 진짜 수준 낮다. 네, 이런 수준 낮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좌파들의 행태다. 예. 그리고 이것은 엄연하게 대한민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예, 예. 이런 것들은 경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재를 가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지금 허가를 득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와서 이걸 방해한다면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만큼이나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죠. 그러면 타인에게 시위 집회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경찰들이 명확하게 이거는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되레 지금 이런 유튜브나 뉴스 등을 보면요. 우파 시민들이 여기에 화를 내면 우파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경찰들이.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중립에서 벗어난 행동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끝나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지금 사회 질서가 상당히 교란되어 있는 것들 다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 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되었던 그 누가 되었든 학생들이든 누구든 날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가서 또 내 할 말 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동국대에서 교수 활동도 꽤 했었는데 동국대에서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당 정치인 중에서요 한 분 갖다 계란 세례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아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닦고 들어가서 강의하셨어요. 강연하셨어요. 이게 정치인들 모습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더 강한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비판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정치에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경북대에서 전해진 속보 먼저 오늘 다뤘는데요. 코렐리 진님께서 슈퍼챗으로 탈모사 뚜껑 벗고 집구석 가서 시원하게 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슈퍼챗 그대로 읽어드릴 따름이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국민대변인 김민수 대변인 왔다고 많은 분들이 막 모이고 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방 보시면서 좋아요 꼭 누르시고 우리 멸콩TV 구독해주시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헌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헌재 내부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마은혁에 집착을 하는 걸까? 지난주 우원식 국회의장이 뜬금포로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고 마은혁 임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다니 오늘은 이재명 코딱지나 떼주던 박찬대 원내대표, 제가 개인적으로는 코딱대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박찬대가 최상목 대대행을 협박하면서 내일이 마감 시한이다. 내일까지 임명 안 하면 이거 최후 통첩이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은혁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얘네는? 일단 이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최고께서 말을 창작을 정말 재밌게 잘해요. 그리고 이 안건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게 사실 이번 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방송에 나갈 때마다 했던 얘기인데요. 네. 이 판결이 미뤄지는 것은 3명 이상 대통령의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네. 3명 이상 반드시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고 이 사이 안에 이 3명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3명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5명을 비판하는 것보다 이 3명한테 힘이 되어주는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달라는 제가 부탁을 이 방송 저 방송에서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끝까지 버티면 결국에는 기각이에요. 최소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당신들 뒤에도 우리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맞아요.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고 겁박을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것인데 진짜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려고 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이 3명 이상은 있다. 그럼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 뒤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있습니다. 애국 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뒤에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영웅으로 만들 대한민국을 지켜줘서 고맙다. 당신 진짜로 영웅으로 빛내줄 우리가 있다라는 걸
계속 응원을 해줘야 이분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제 생각이 맞았다라고 제가 생각드는 게 마은혁을 넣어야지만 되는 상황이라면 3명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최소 예. 3명이 반대하니까 마은혁을 그렇죠. 넣겠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이게 6명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인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6명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리수를 둬서라도 지금 6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지금 압박하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에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치달을 대로 다 치달았다. 위기의 상황에. 왜냐하면 이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마은영이 들어가서 이 판결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심리를 안 했어요. 심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심리 다시 열려야 돼요. 이것 자체도 불가능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권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예, 만약에 한덕수 탄핵 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되면요, 이거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 정계선 조한창까지도 이거 집에 가야죠. 예, 집에 가야죠. 네, 그럼 이거는 지금 각한 거예요. 네, 각하잖아요. 이건 기각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주당에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 상황에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요, 이게 12월 3일부터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심리를 이어오는 가는 가정에요. 이게 진짜로 희망이 있나라는 말이 많이 했어요.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희망이 보인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거리로 나와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있는 것이고요. 그 수많은 유튜버들, 예국 유튜버들의 힘이 있는 것이고 또 학교 나가고 도서관 가야 될 시간에 거리로 나와주시고 소리 외쳐주신 청년들의 힘이 있는 것이고 수많은 국민들께서 싸워주셔서 없던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좌파 세력은 끝날 때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애들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까지도요. 지금 이 3명의 재판관으로 판단되는 분들한테는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고 힘내실 수 있게 마지막까지 버티실 수 있게 응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정말 당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박도 동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싸워주셔야 우리가 대통령도 지키고 대한민국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헌재에서 평의를 계속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빨리 선고해라 뭐해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평의에서 이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딱 드릴게요. 평의에는요. 내가 탄핵 찬성이야 반대야 기각 인용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요. 그거는 평결로 가야 해요. 근데 평의 때는 홍장원 메모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곽종군 진술 그쵸. 무슨 생각하십니까? 김용현 전 장관 대통령 최후 변론 무슨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게 평의예요. 근데 이 평의에서 무슨 의견 말하는지를 들어보면 감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평의에서 예를 들어 정영식 재판관이 홍장원 메모를 어떻게 믿냐. 이거 어떻게 증거 채택하냐.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이거를 판결문에 증거로 넣자고요. 아 나는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면 판결까지 안 가도 아 정영식은 탄핵 반대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좌파 판사들의 어떤 라인들 거기 직계 가족들이 다 탄핵 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라인을 통해 좌파들과 이재명한테 전달돼야 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인 것이고 그 구도에서 5대3이니까 마은혁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제는 한 변호사가 어떤 이 가처분 신청까지 헌재했냐면 마은혁을 일단 임시로라도 판사 되게 해달라. 참 기도. 권한대행이 임명을 네. 안 해도 네. 헌재 너네가 이 마은혁 임명 가처분을 받아주면 임명권 없이도 마은혁이 바로 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과 좌파들이 사주에서 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방금 최고가 말씀하셨던 평의 절차요. 평의 절차가 밖으로 새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아주 보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가처분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 이거는 지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은요. 국회에 임명권이 없어요. 추천권뿐이 없어요.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그들의 권한이 발현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무시하는 게 헌법인 거예요. 헌법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 체제계를 교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법에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고요. 법치가 아니라 법치의 반대인 인치인 겁니다. 지금 사람이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가 법을 내 입맛에 맞게 만들 거야. 내 입맛에 따라 해석하겠어. 이게 인치예요. 이게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장 속에는요. 대한민국의 상권 분리, 법치,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깨트리는 모든 주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체제는요. 총칼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법으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 해석을 잘못하고 왜곡하고 지금 법의 헌법에 도전하고 법리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절대 국민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명확하게 우리 이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저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꼼수를 쓰나 지금 탄핵 기가각하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돌아섰는데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어떤 마지막 발악과 마지막 공작 이런 걸 우리가 낱낱이 분쇄해가면서 대통령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이 여론을 잘 지키고 키워나가야 된다. 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공식적으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한다라면서 헌재에게 결과를 빨리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탄핵을 그냥 빨리 해달라라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뉴데일리 기사 언론 제목이 이래요. 선거법 2심 선고 앞둔 이재명 적반하장으로 윤 파면 신속 선고 요구. 아니 네 재판은 질질 끌면서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그것도 결론 딱 정해놓고 빨리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 제목 한 줄로 이재명의 내로남불을 그냥 보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행위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은 이 사람들을 가슴속에 있는 사상이나 신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 헌법재판관들한테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빠르게 대통령을 파면하라. 이 날짜를 빠르게 정해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입법부 위에 있겠다는 겁니다. 네. 입법부에게 내가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요. 그때는 대한민국 사법 없습니다. 여기 행정 없고 입법 없어요. 그냥 이재명의 독재 체제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러시아도요.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네. 6년 연임제예요. 근데 독재 국가죠. 그리고 북한도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요. 자기들. 민주주의 조선 인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데 이거를요 이들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껍데기가 민주주의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법을 하나 둘 바꿔가면서 그리고 인치를 통해서 실제로는 독재 국가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바로 이재명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권력을 졌을 때요. 지금 현재 입법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했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일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변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약 50%에 가까이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 둘이 있으면 한 명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 명은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소리예요. 이 한 명을 설득하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이게 옆에 반대하는 분들 한 분에게 지금 얼마나 나라가 위기의 상황인지를 꼭 설득하시는 것도 좀 같이 병행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여론을 유튜브에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별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도록 여러분이 제가 평소에는 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지금 좋아요, 구독 누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대통령과 나라의 운명을 가로지우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다. 이 클릭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와중에 이재명 쪽에서는 이상 야릇한 움직임이 보여요. 갑자기 지난주에 민주당이 이재명의 암살 위협설 음모론을 막 띄워요. 그랬더니 경찰이 이재명의 신변 보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다니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이 막 탄핵 집회 나와달라고 총동력 내리고 막 오버하고 다니다가 이 음모론 띄우고 뒤로 쏙 숨어버리고 주말 집회도 뭐 모습 별로 안 보이고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공작인 동시에 이재명의 지금 멘붕 패닉 상태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암살 위협설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얼토당토 않다. 지금 최고도 암살 위협 많이 당하지 않으세요? 아 저도 뭐 옛날에 한참 때 뭐 어마어마한 댓글들 많이 달렸죠 진짜로. 지금 저도 암살 위협 많이 당한다. 하루하루 당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데 경찰력과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면 되겠느냐? 이거 경호 요청하면 되냐? 이런 거에 지금 이재명 말장난 하나에 경찰력이나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라. 이거 다 피 같은 국민들의 혈세다라는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재명 흉기에 찔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참 좀 여러 가지를 해봤네요. 제가 경호 쪽에도 좀 지식이 있거든요. 네, 네. 만약에요 그런 테러가 발생하면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 사람을 그 테러 현장에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아, 네,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위험 지역에서 예, 위험 지역에서 이탈시키는 거. 겁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총기가 총알이 스쳤을 때 가장 먼저 경호원들이 뭘 했는지 보세요. 거기서 이탈시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경호 일수칙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거길 이탈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누워서 카메라를 찍고 있었어요. 예. 자, 이런 것들도요 보면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상대방도 제대로 잡아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헬기를 탔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불안들을요 사회적으로 악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때 지금 그 이재명 습격당했던 사건은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이게 얼마나 다쳤는지 국민들 잘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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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를 안 하니까요. 근데 수술 과정도 몰라요. 얼마나 다친지 모르니까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암살 위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반성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명복이라도 빌어봤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고 있는지도 본인이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탄핵 반대를 지금 처음부터 외쳤던 저희들은 하루에 수백 번을 협박당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다라는 말씀도 드려요. 여기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조금이라도 공당의 대표로서 그래도 의무감이 있다면, 물론 없겠지만요, 이런 생쇼라도 하지 말아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부안해동할 국민도 없다. 오로지 개딸만 부안해동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당초에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경찰이 이제 추가 첩보를 받아서 뭔가 착수할 만한 혐의점이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경호는 일단 네. 해주지만 그 말은 뭐냐? 이게 수사가 들어갈 정도의 근거 있는 제보가 아니다라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무슨 HID 특공대 전직 요원이 나오고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했다. 이게 무슨 우리나라처럼 총기 관리가 엄격한 나라에서 그야말로 무슨 액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국민들 중에 누가 믿을까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 정도를 얘기하려면요. 구체적인 전화 녹취라든지 아니면 협박 편지라든지 뭐라도 있어야 경찰들한테 이거 제시했으면 당연히 이게 뉴스에 나오고 경호가 딱 깔렸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호도 또 두 가지예요. 우리 이 사람을 경호하고 있다고 일부러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실체가 있는 협박이었다라고 하면요.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뉴스를 내보낼 거예요. 이런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강화한다. 있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네. 이게 지금 경호를 알리는 거예요. 예. 은밀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찰에 어떠한 근거도 못 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네. 네.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네, 합리적이죠. 근데 결국 이렇게 국민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이런 행동들, 음모론이라던가 암살설, 또 꽃게밥 발언 같은 경우도 연평도 영웅들의 이제 네. 우리 연평해전 영웅들의 유족들이 정말 분노를 토해냈고 꽃게 조업하는 분들은 피해를 호소했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자꾸 국민들을 무섭게 만들고 공포심을 자극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 꽃게 발언했을 때도요. 여기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꽃게도 더러워서 안 먹는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게 지금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성이 나간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도 안타까운 것이 이 정도의 발언들을 막 뱉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위기의 압박으로부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멘탈 상태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본인이 약간 여유 있는 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좌우 압박에 다시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예전처럼 이 사람 모두가 다 편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 스스로가 지금 갈라치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뭐 친문파라든지 갈라치는 발언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왜 대통령 탄핵 될 줄 알고요. 그렇죠. 자기 아무도 못 건들 줄 알고요. 근데 지금 이게 상황이 역전되는 분위기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사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네. 이거 좌우로 부딪히니까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나름 여론전이 중요한 주말에 본인은 쏙 빠져서 네. 암살설을 이유로 내세워서 네. 숨어있던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다 된 줄 알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게 확실해지자 나는 이제 대통령도 못 되고 감옥 가게 생겼구나. 그것도 길게 가야죠. 법으로 날아가게 생겼구나. 네. 한번 날아가면 대북 송금, 대장동 이런 거는 다 징역 10년 이상이 예상되거든요. 지금 이게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한 건만 터지면 대북 송금은 아주 크게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송금은 이거 지금 사실 유엔이나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이재명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를 민주당에서도 인지해야 돼요. 이거 민주당도 한통속으로 다 싸잡힙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모아둬서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민주당 위원 정당 심판에 다 항목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 이야기 네.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민주당이 네. 원내대표까지 한 중진 박홍근 의원이 나서서 네. 이거 뭐 대통령 내란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후보를 못 내게 하겠다. 네. 또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키겠다. 이런 법안을 실제로 발의해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될 위협이 진짜 있고 그래야 마땅한 정당은 대북 송금을 관여하고 실드 치고 있는 민주당인 거잖아요. 이건 대북 제재를 어긴 거잖아요. 어긴 거죠. 그걸 동조하고 지금 방어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일단 민주당이 보세요. 아까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내 입맛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그런 법은 없어요. 못 나오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들인 게요. 이 양반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이런 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게 인치입니다. 이건 법치가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법을 내 입맛대로 해서 이거를 우리들의 권력 수단으로 쓰겠다는 건데 법치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법치주의가 절대 권력에게 악용당하면요. 이게 독재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게 이게 법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법치 제도를 잘 지키는 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도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법을 깨려고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 멸콩 TV 애청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미 6개월, 8개월 전부터 제가 민주당 이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수차례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얘네들은 반드시 탄핵 정국으로 끌고 갈 것이고 이때 우리가 방어하려고 하면 늦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넣어놓고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위헌정당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했다는 것 자체로 국민들께서 이들이 무슨 행위를 했길래 과연 국민의힘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했는지 돌아볼 거예요. 그 정부에서 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했는지 이 항목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네. 하나의 또 국민들을 일깨우는 그럼요. 계몽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네. 사실은 아주 길게 전부터 이 공격을 빨리 해야지 우리가 방어하는 것보다 쉽다. 이 공격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동의 서명들이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업무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민주당에 대해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국무회의를 거쳐서요. 법무부 장관이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반드시 집어넣고 또 대한민국 인재들 중에서 위헌정당 해산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영입해서라도 이거 밀어붙일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돼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네. 분들. 네, 그런 분들 도움 받아서라도요. 이거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이 위법이에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고 있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야 언제까지 니네들 빨리 판결해 하고 외치고 있는 것. 야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당하면 니네 후보 못 내. 이거 다 헌정 질서 지금 교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건의 탄핵들을 저렇게 지네 멋대로 지금 절차적 하자가 있고 흠결이 있고 실체도 없는데 저렇게 탄핵소추 밀어넣었던 거 이거 다 지금 헌정 질서를 흐트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위헌정당 아니면 대한민국에 뭐가 위헌정당이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 네. 우리가 계속 방어만 하고 밀릴 게 아니라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데 네. 김민수 대변인의 그런 전략을 우리가 일찍 따랐다면 박홍근이 먼저 위헌정당 해산이다 뭐다 이렇게 치고 나온 일도 없었겠다. 그럼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대체 그럼 민주당이 뭘 한 거냐? 대북 송금? 저거는 완전히 실제로 보면 대북 제재라든가 국제법까지 어긴 거 아닌가? 맞습니다. 나라 망하게 생겼네. 네. 이렇게 인식이 고치되는 걸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들으면서 저도 무릎을 계속 탁 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